오늘은 이제 경매에서도 가장 그 난코스인 조세채권, 그리고 공과금 채권, 임금 채권, 이러한 채권들이 다른 채권과 이 그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게 되면 인수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짧게 29 이제 경매 29사례부터 34사례까지니까 한 6개지의 그 사례 갖고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채권 상단 메뉴에 보면 우측 상단이 보시면, 여러분이 보면 우측이고 제가 볼 때는 좌측이네요. 우측 상단에 보면 경매 29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면, 제가 그 조세채권의 상호간에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판서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채권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를 전부 조세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세채권 간에는 원칙적으로 동순위가 원칙이지. 원칙적으로 동순위입니다. 이들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동순위고, 그러나 외적으로 우선순위가 갈려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영순위는, 그러니까 조세채권 간에는 법정이라고 상관없이 동순위가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외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래서 조세채권 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이 체납처분비, 체납자가 체납재산을 갖다가 체납을 하면 체납처분비, 조세나 공과금 채권을 갖다가 체납을 하게 되면, 그 세무관서라든가 또는 공과금위원장 등이 체납을 추징하는 절차를 거치죠. 이러한 독촉 절차에도 거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주어가지고 안 하게 되면 1차, 2차 독촉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압류해서 이제 그 공매 절차까지 진행되는 걸 우리가, 그럴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체납처분비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영순위로,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그 공매 신청 비용이 되겠죠. 경매일 때는 경매 신청 비용, 공매 신청 비용이 될 테고, 이런 경우는 경매 신청 비용, 이 사람들이 경매를 신청하지는 않지만, 공매로 신청했을 때의 비용을 이렇게 조채권 간에 상한에 이렇게 체납처분비, 그리고 1순위에서는 1순위로 그 배당받는 것이 당해세입니다. 우리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특별우선 채권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배당을 받죠. 특별우선 채권이 우리 세 가지가 있다랬죠.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금액에서 1순위로 필요비 유기 사안청권, 2순위로 최우선 면제 같은 경우는 주택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상가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 있고, 그 다음에 3순위 받는 것이 당해세죠. 그래서 당해세 같은 경우는 특별수채권이기 때문에 매각 절차에서 배당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또 조세채권 간에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는 특별수채권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누가 배당을 받느냐? 이 납세담보분, 이 납세담보 같은 경우는 누가 되느냐? 그 체납을 갖다가 이제 그 납부하지 못할 때 그러한 납부를 보장해주는 담보로 해서 근저당을 설정해줘.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지자체장,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근저당권자가 마포세무서장도 될 수 있고,
강남 세무서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다음에 마포구청장이라든가 마포세무서라든가 강남 세무서장이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해 주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납세담보를 하기 위해서 체납자가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럴 때에 이런 걸 우리가 납세담보라. 이럴 때에는 경매 절차에서 조치채권 상호간에는 이렇게 1순위로 그 당해세 다음으로 납세담보가 2순위를 보고 3순위는 누가 받느냐? 3순위로는 압류선착주기가 적용됩니다. 위가 적용이 되죠. 압류선착주기가. 다음에는 이제 4순위로 배당을 어떻게 했냐? 조세권에는 참가압류와 또 이 교부청구 채권자, 교부청구가 조세권이 참가압류한 조세, 교부청구한 조세, 이 사람들이 동순위로서 안분위로 4순위로 동순위 안분 배당 받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 이렇게 그러면 당해세 같은 경우는 압류와 상관없이 우선해서 변제 1순위로 배당받고 납세담보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2순위 배당받고 3순위는 압류선착주의인데 그러면 압류선착주의하고 참가압류하고 교부청구는 뭐냐? 이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이 조세권의 우선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권의 이제 이 압류선착주의 참가압류는 큰 의미에서 교부청구 넓은 의미에서 교부청구는 이 압류 그리고 참가압류 그리고 교부청구가 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압류한 조세채권이 배당 요구하는 걸 교부청구라고 하고 참가압류권자가 배당 요구하는 걸 교부청구라고 하고 이 협의의 교부청구는 뭐냐면 압류하지 않고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는 걸 교부청구를 하죠. 그러니까 조세나 공과금은 배당 요구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교부청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당 요구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 근저당권자다가 담보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하는 거는 배당 요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또 이게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임금 채권자라든가 또는 집행권없고 배당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배당 요구라. 조세나 공과금은 배당 요구라는 표현을 써가고 교부청구. 그러니까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교부청구를 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했다. 그럼 모두가 배당 요구 효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참가압류는 최초의 압류권자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매 절차에서 5월 1일 날 마포 구청에서 압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서초 세무서에서 6월 1일 날 압류를 했죠. 또 이 제주시청에서 7월 1일 날 압류를 했어요. 이 제주시청에서 또는 서초 세무서에서 공매, 공고, 등기를 했어요. 공매를 개시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강남 구청에서 재산세로 100만 원을 교부 청구했고 이번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강서 세무서에서 양도세 갖고 교부 청구 들어왔어요. 이랬으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참가압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부 청구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요 2번에 해당되는 세금들이죠. 교부 청구. 잘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서 4순위에서 이 압류하지 않고 배당 요구하는 사람. 왜냐면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압류권자는 이 사람만 압류권자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참가압류권자이고 이런 사람들은 교부청구죠. 교부청구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는 배당 요구라는 표현인데 압류권자든 참가압류든
또는 압류하지 않고 배당 요구한 사람을 교부 청구한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하지만 협의회에서는 압류권자, 참가 압류권자, 압류하지 않고 배당 요구한 사람, 즉 교부 청구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1순위로 최초의 압류권자가 이럴 때에는 이 강남구청이 당해세기 때문에 이 사람이 1순위로 배당을 받고 2순위로는 납세가 배당을 받는데 납세담보가 여기 없기 때문에 2순위로 이제 그 압류 선착지에 의해서 이 마포구청이 배당받고 이렇게 이제 4순위에서는 이렇게 참가 압류권자와 교부 청구권자가 이 사람하고 또 이 강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갖고 이렇게 세 사람이 법정기라고 상관없이 동순으로서 안분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게 공매 같을 때에는 참가 압류권자도 압류선착지 적용이 돼서 이게 공매라고 하면 압류상 공매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당해세가 1순위로 배당받는 건 맞고요. 2순위, 3순위, 4순위 그리고 교부 청구한 사람이 5순위로 배당을 받는다는 게 이 경매와 공매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요 강좌는 이게 조세 채권 간의 우선 원칙적으로 동순이다. 그러나 그들 간에 외의적으로 이렇게 0순위로 체납 처분비를 빼고 나서 1순위로 당해세, 2순위로 납세담보, 3순위로 압류선착지 기억이 되고 4순위로는 참가압류권자와 교부청구권자가 동순위로 배당하도록 국세징수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보면 요거는 이렇게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